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그래도 그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날이 그래도 많이 풀리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더 날이 좋다고 하네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어제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어, 그거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제가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어, 이게, 어, 경찰이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그런 부분들이, 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이게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전에 얼마 전에 코인 사기 범죄 집단 범행 구조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피해자가 현금을 어, 코인 발행팀에 있는 계좌 관리, 그러니까 통장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를 코인을 피해자한테 전송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KOK 재단에서 운영을 했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으로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 했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금 세탁 형태로 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사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일단은 무죄에 가깝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가장 큰 차이가 그 공소장 내용으로는 원금이 현금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아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이 가상자산 이런 거였을 때 어제 음, 이 원금의 기준을 이 KOK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한 당일 가격 기준으로 해서 환산이 되는 게 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모르는 내용이다. 스테이킹의 단점은 거래소의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누구나 이 암호화폐를 사 보신 분, 그 매수를 해서 차익 거래를 내든 어쨌든 매수를 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쿵닥쿵닥하지요.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 기간,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스테이킹을 해도 된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된다. 해지를 할 때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5%, 2개월 내로 하면은 3%, 그다음에 3개월 이후가 됐을 때는 1% 정도의 스테이킹 수수료를,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 되는 이런 KOK,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제외하고는 가격은 항상 변동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자마자 내가 암호화폐를 가지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지요. 하루에 그 등락을 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30%,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하루에 또 뭐 그 변동폭을 뭐 단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루나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99%, 99.9%뭐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한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내려가 봐야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있던 게 100%, 100% 이상, 100%가 아니고 100% 이상은 떨어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됐다고 하면은 1000% 오른 거죠. 뭐 100을 기준으로 해서 0.1달러가 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99.9%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금을 매수했는 당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원금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원금에 대한 개념을 원금은 현금이 아니었고 가상자산이었고 가상자산의 개수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원금이란 부분에서도 일단 뭔가 이게 좀 법, 법률적으로 싸움을 하더라도 이 원금에 대한 뭐 정의를 이렇게 매수 당일 가격 기준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어,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무시를 하고 개수만 가지고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100개를 샀는데 100개가 그 당시에는 1달러를 해갖고 100달러가 됐는데 이게 0.1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1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개수는 10개인데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0.1달러가 되면은 10달러밖에 안 되고 그게 0.01달러로 내려가면 1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중에 기본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이 범죄가 그 성립이 되는 요건 중에 조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단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피라미드 형태로 해가지고 위에는 적고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많아지지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하나의 이미지를 빌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총책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총책이 원금 보장을 부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재단이든 뭐 이런 쪽에서 원금을 보장한다 이런 홍보 글을 단어조차도 쓰지 말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뭐 8성, 7성, 6성, 5성, 4성, 3성, 2성, 1성까지도 대부분은 이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사람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5성의 소수의 사람 뭐 5성이 몇 명이나 있든지 근데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5성에 한두 명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떠벌렸다. 그렇게 선전을 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 그다음에 뭐 3성에서도 소수가 그럴 수도 있고 2성에서도 그럴 수 있고 1성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이게 예를 들어서 80만 중에서 우리가 80만이라고, 그 피해자가 80만이라고 했을 때 그 80만 중에서 이렇게 소개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잘못 소개를 한 거고, 이게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범죄 조직도에서, 조직도상에서 다른 그 뭐 소위 말해서 제가 그냥 좀 이런 표현들이 사실 저는 뭐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은 웃대가리부터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 위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에 몇 명들 그러니까 책임이 이런 원금 보장이라든가 이런 범죄 조직에 관해가지고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고소를 하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쪽에서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 그 증거 자료로서 제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쭉 가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소수의 몇 명이 원금 보장이 된다는 내용을 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뿌렸을 때 그걸 통해서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몇몇은 반드시 그, 이, 그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제시를 하면서 범죄 행위를 한 거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사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고소인들 쪽에서는 전부 다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피해자 단체 쪽에서는 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소개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쪽은 그런 거를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갸우뚱 두 사람이 다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 조직도 상에서 봤을 때 여기 이거를 다 이렇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다 주장을 했는데 근데 어떠한 피해자 단체의 일부가 요 5성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4성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3성, 2성, 1성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보셨다시피 이런 분들은 하나도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한 피해자 단체 사람들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190명이다. 190명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에 소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전체가 80만 또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90만이라고 했을 때 한 90만 중에서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그 수사관한테 진술을 했다 그러면은 또는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심지어는 그쪽에서는 원금 보장이 안 되면은 거기 그 시의원 출신이었나 그 사람이 이야기했나 뭐 하여튼간에 제 기억으로는 추정 60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원금 보장이 안 되면은 소개도 하지 않았고 나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를 제가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2022년 11월 25일, 이때 K 스테디움 PT입니다라고 하면서 쭉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어요. 이 내용이 쭉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원금,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로 보여지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금 보장, 안정 수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마라. 뭐 다단계 폰지 사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K 스테디움 PT에서도 이게 사실은 요 얼마 전에 나왔는 내용을 보면은 KOK와 단절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 공지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뭐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KOK 플레이의 공지사항에 K 스테디움 PT라는 곳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요 이거는 이제 K 스테디움 PT 있고, 23년 6월 16일 이때는 KOK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 역시 뭐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는 K 스테디움 KOK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K 스테디움 PT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의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거는 거의 또 똑같은 내용이라, 이게, 어, 여기 보시면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INC로 되어 있으면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이거 같은 경우는 메타 M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렇게 이런 내용의 공지를 띄우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까이는 계속 이 내용이 재단 공지에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재단이든 소위 말하는 팔성, 칠성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김판종 씨라는 사람만 기소가 됐고, 기소는 분명히 송가병 씨는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데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기소가 다른 사람은 된 사람이 없고, 송치조차 지금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범죄 행위로 원금 보장이라는 것이, 범죄 행위를 한 범죄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 조직이 공소장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총책, 모집책, 뭐 판매원, 하위 판매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요. 판매원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파는 거 없어요. 우리 쪽에서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와 그 헷갈리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또 어떤 법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상을 받았던 거를 가지고 있던 거를 그날 시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줬다고 했을 때, 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나쁜 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현금을 받은 만큼의 돈을 계산을 해줄 때 거래소의 가격을 보지 않고 그냥
플랫폼 가격에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주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그 전체적인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소소한 것까지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두고 봤을 때, 이제, 어,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가 그러면은 가해자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더 비중이 클 거냐, 피해자가 더 비중이 클 거냐, 이런 거를 무게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보셨던 대로 저기 위에 있는 놈들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그 자체를 쓰지를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쓴 사람들 때문에 이 범죄가 이제 그, 어, 그 성립이 된다. 이런 논리라 그러면은 결국에 그 80만 중에서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에 속하는 사람이 가해자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집책으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저희 협의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너가 소개했느냐라고 했을 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자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믿고서 했고 그렇게 또 그게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개를 하나도 안 했을 거냐. 자기가 그렇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알고서 들어갔고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소개를 자기가 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경찰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의 진술을, 그 사람들을, 공범자로 일단은 좀 특정을 해놔놓고 수사를 그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어떤 사람들, 자기가 몇 명을 소개를 했는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위에 누가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가지치기 한 사람이 토탈 몇 명이냐. 이것까지 그 사람들은 다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지요. 자기 밑으로 해가지고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사람도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범죄가 그렇게 범죄 조직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논리라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사람들 먼저 찾아내야지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들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피해자 단체에서 고소를 한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이제 누가 그 내용을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 내용을 그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기록물로 보냈느냐 이거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놈도 분명히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를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잡아가면 돼요.
그놈들은 전부 다가 다 범죄자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감옥에 넣으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원금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분명히 가상자산으로 했고 가상자산은 내가 삼가 동시에 그때부터 심장은 콩닥콩닥 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얼만큼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올라가건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차를 딱 사자마자 내가 계약을 딱 하고 돈이 딱 지급이 되고는 내 차 소유가 딱 되고 나면은 신차의 그 신차로서 분명히 내가 당장 샀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니면은 몇 개월 뭐 며칠만 지나고 나도 이거는 중고 가격이라는 걸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어떠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치를 샀는데 1,000만 원치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1,000만 원으로 이 재단에서 원금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정말 배꼽 잡고 웃어야 될 일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원금을 보장할 놈도 세상에는 한 놈도 없을 거고요. 그만큼 그 병신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제 여러분들 뭐 각자의 이제 몫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수가 내가 이제, 내가 손실 본 거를 그런 주장으로 해가지고 현금인데다가, 그 다음에 원금이라는 게 내가 살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냈을 때, 사람들마다의 스테이킹 한 날짜가 다르고 가격, 그때그때마다의 이 거래소의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통칭해가지고 하나로 이 가격을 원금을 얼마로 책정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 하려 그러면요. 하세월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우리의 손실을 찾겠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테이킹 되어 있었던 KOK도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겠지만 비트이더 USDT 이거를 2019년 9월 17일 시작을 해서 11월 16일에 법인을 쉐쉘 공화국이라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페이프 컴퍼니죠. 그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쭉 오다가 2021년 4월 경에 4월 15일에 뭐 이제 최초로 나온 그 기사가 그 두 군데에서 나온 동아닷컴과 중앙일보에서 나온 게 KOK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는 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에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뭐냐? 미디움 리미티드예요. 홍콩 법인이고. 그런데 한 3주 후 5월 7일 돼가지고 블록체인 투데이에 그거는 유료 기사로 실은 건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게 어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그 따로 백업을 받아놓고 출력물로도 이미 어, 해놨는데 거기는 일단 내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블록체인 투데이 쪽하고 제가 통화도 해봤고, 유료로 그거를, 기사를 올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미디움 리미티드, 즉,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즉,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거를 다시 인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공지를 보면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5월 7일자로 그 기사가 나왔으면은 그 전에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공지가 나와야 되는데 뭘로 공지가 나왔느냐? 미디움 리미티드로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으로 계속 공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시간이 쭉 흘러가고 그다음에 그 나타나는 사람은 오로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판종 씨만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옆에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박윤성이라는 사람이 같이 붙어 다녀요. 그게 쭉 오다가 어, 이 뭐 수원인지 어딘지에서 컨벤션 홀을 빌려가지고 한 2,000명인가 3,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그 사회자가 소개를 하기를 김판중 의장이라는 사람은 뭐 코로나인가 뭐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용역사 대표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신병,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참석을 못한 그를 먼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여기에서 어떠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최영규 씨가 그 뭐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하여튼 간에 어, 그 개회사가 아니고 뭐 하여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에 재단 이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전에 우리는 그 우리가 사용하던 앱에서 2021년도까지의 모든 거래 이력,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것과 관련된 이력들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의 이력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2022년 3월 3일에 오입금이 다수가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게 한 최고 레벨 집에 그 한 5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입금이 됐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앉아 있던 사람들 한 50여 명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걸로 자기한테 오입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최고 레벨의 사람이 손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런데 거기에 50명이 누가 모여 있는지를 모르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오입금을 받았다. 그런데 3월 3일에 그 일이 발생해서 3월 5일에 회수를 해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미친 척하고 자기가 지 걸로 그냥 넣는 사람 그거 저기 뭐 회수 못 받았을 거예요. 뭐 손 대지 마라 그랬지만은 됐는 걸 뭐. 그런데 그거를 또 회수를 해가는 과정도 너무나 웃기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암호를 모르더라도 개인 키를 가지고서 이놈의 암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다 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끄잡아 내가 하는 것도 아주 쉬웠던 거죠. 통상적으로 오입금을 일반 금융 거래에서 했을 때 잘못되면은 일단 잘못 오입금을 받은 이 사람이 전화상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주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뭐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융권에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은행으로 가서 본인 인정하고 본인 확인하고 거기에서 얼마를 빼나가도 된다는 그런 동의를 받는가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스템 점검 중에 그게 빠져나갔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고 그만큼 완전 실력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 점검하는데 왜 오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몇 명, 몇 프로한테 이게 나갔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50명 중에 절반 정도가 했으면 50%잖아요. 전 세계에 그 당시 한 100만 명 가까이 있었어요. 100만 명 중에 절반이 될지 10%가 될지 뭐 5%가 될지 그렇게 따지면 그 수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짓들이 다 발생이 됐어요. 근데 뭐를 가지고서 움직였느냐? 비트 이더 USDT죠. 그럼 비트 이더 USDT가 이게 또 누구 거냐? 용역사는 더더군다나 지들 거 아니죠. 그런데 비트이더 USDT가 들어가 있는 이거는 스테이킹이니까 스테이킹 지갑에 뭐 비트코인은 운영체가 다르니까 하나, 이더리움 USDT, 예, 이더리움 USDT, KOK는 하나로 ERC 기반이니까 하나로 관리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뭐 저 나눠서 이드만 이드, USDT만 USDT, KOK면 KOK 따로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스태킹이 되도록 해놨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누구 거냐? 입출금 통계 자료를 우리가 받은 거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미디움의 부사장인 김동우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었느냐? 통계 자료가 있으려 그러면 이게 스테이킹 지갑에 몇 개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강남경찰서는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참 기가 차게도 김판종이 모른다라고 했는 게 어,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걸 가지고서 저도 당연히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 뭐 재단 이사장도 제가 전 재단 이사장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모른대요. 그럼 지금 토마스 프레이는 알 거냐? 그놈도 모를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아느냐? 제가 보여드렸던 어제도 보여드렸고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그걸 보면은 스테이킹 지갑을 누구만이 알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바보 아닌 이상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그 자산의 가치를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오늘 어제는 제가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뭐 한 10만 불, 한 4천 불, 이더리움이 한 4천 불,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 한 10만 불 이렇게 되고 한다고 치면은 그게 한 3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입금되는 숫자가.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가치가 있는 걸, 이 용역사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할 여력이 없다라고 지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할 만큼의 그 회사의 자본력,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말도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제로, 2020년, 18년도에 설립이 돼서 19년도 제로, 20년도 3,840만 원, 21년도 계약을 하고 나서 160억이 됐고, 22년도가 177억, 뭐 23년도가 뭐 93억이었나 하여튼 제가 그 뒤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매출들이 걔들 지금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디 있는지 그 그, B2C, B2B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도 없고요. 지금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출은 생겨요. 어디서 매출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자회사들, 연결돼 있는 회사들이 걔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고 그걸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출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비트이더 USDT 지갑에 들어있는 이게 클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저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원래 어드레스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은 부피도 필요 없고, 근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그놈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 단체에서 그렇게 범죄를 증명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피해자들은 배상 명령 신청서를 냈을 거예요. 거기에 뭐 돈을 받아가겠다. 이 심산인데.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범죄 조직을 구성을 하는 데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장만 놓고 봤을 때는 범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단체가 그냥 공범적인 그 경찰이 이야기한 그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190명이 있던 이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하고 공범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러면은 경찰은 빨리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니들이 그렇게 원금 보호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하니까 니들이 범죄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가장 맞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아까 구조도 상으로 보면은 다 뭐 분명히 그 경찰도 그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김판종이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팔성이든, 뭐, 칠성이 이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 출처가 그런 내용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제가 출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소개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것이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해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성립 요건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이거죠. 고소인들. 그러면 그 고소인들이 결국에는 모집 체계 역할을 그 사람들은 한 거고 모집 체계 역할을 뭐 때문에 모집 체계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한 거죠. 소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모집책 역할을 한 거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안 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피해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원금 보장이 된다. 그리고 원금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해놨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완전히 무식 그 자체로서 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는 지금 업무도 모든 것들을 그네들이 하고 그런 기준들을 뭘 보고서 제가 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나 하면은 업무를 어쨌든 간에 재단은 이름만 있을 뿐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를 누구나 뭐,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자산을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어제도 횡령 자꾸 모 단체에서 정말 뭐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횡령을 왜 뺐느냐. 경찰한테도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법적으로 현금이 아닌 거는 횡령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자산으로 해당이 되는 이런 것들은 그 이덕제에 해당이 되는 그거를 가상자산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취하는 거 본인이 가져가든 제3자가 가져가든 제3자한테 뭐 이익이 가도록 하든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본인 또는 제3자한테 이득이 가도록 하는 행위, 요런 거는 그냥 배임으로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횡령을 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조차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 그 단체 사람들한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표현도 예전에 했는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1 더하기 1은 세상에서 모르는 것 자체, 그거는 세계,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애들이, 애들한테 1 더하기 1이, 그러니까 과자 한 막대기 한 개 갖다 놔놓고 1 더하기 1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엿이다. 그러면은 딱 붙여놓으면 또 한 개잖아요. 한 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요. 모르면 어려워요. 그러면 모르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억지가 나오죠. 억지를 부리다가 안 되면은 욕하고, 욕하다가 안 되면 두드러 패고, 뭐, 저처럼 뭐, 팔 땡겨가지고, 뭐, 다치고,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말로 표현 안 하고 싶어요. 이토록 우리가, 지금, 음, 그, 공소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이번에 뭐, 면담을 하면서도 그 주장에 대한 부분, 수사했는 내용, 뭐, 자세하게는 뭐, 시시콜콜 다 이야기 저한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요점이 되는 거는 원금이 현금이냐, 그 다음에 원금을 어떤 걸 가지고서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상자산이라고 했을 때 가상자산의 원금의 가치 기준이 또 뭐냐, 그거는 그쪽에서는 살 당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사람들 웃을 일이에요.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논리 자체도. 이건 논리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에 대해 가지고도 그 지금 기소를 하고 재판에 그 앉아 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나 아니면 재단이나 여기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거의 출처로 되는 거는 없다 이거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정언을 했던, 진술을 했던,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총책이 있고 뭐 최상위책이 있고 뭐 중간 모집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런 혼자서는 여기에 없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그 모집책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원금을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자기들이 뭐 만들어서 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했는 걸 냈거나 그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그 출처가 하여튼 명확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갖고 이게 나왔느냐. 근데 그 기가 차는 내용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자기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되면은 여기에 참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원금 보장을 실질적으로 이 쭉 많은 이러한 다단계로 따졌을 때 거기에 어떠한 뭐, 몇 레벨에 있는 사람들 소수 몇 명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몇몇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자기들은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쪽은 원금 보장이라,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뭔 근거도 없이 그냥 짓거린 사람이 우리 쪽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이 범죄 조직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김판종 씨부터 해가지고 쭉 잡아 넣을 때 그 사람들도 다 잡아 넣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자기가 자기 손가락 가지고 눈 찌르는 격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찰도 이해를 못 할 거고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공범들에 대한 어떤 정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집책으로 이거를 공범으로 잡아넣을지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제가 그 저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단체의 이름들 다 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구나. 그거를 제가 제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범자다라고 제가 제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소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현금은 아닌 거는 분명히 이제 경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이 아닌 거는 됐고 그러면 이 원금에 대한 가치 기준은 매수를 거래소에서 해가지고 옮기는 사이도 벌써 가치는 변해 있어요. 분명히 가치는 변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 가격을 거래소에 샀을 때의 당시의 가격으로 원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 그다음에 이 사람은 2021년 어떤 사람은 2021년 1월에 했을 수도 있고 2월에 했을 수도 있고 1월 중에 또 31일이 있는데 31일 중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하면은 이 케이스가 도대체 몇 개의 케이스가 되는지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몇 개를 넣었을 때 몇 개의 가격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어느 세월에 다 산정을 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한 사람들은 처음에 사가지고 잡아넣었을 때 그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했는데 이더리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1,500달러를 한 개당 1,500달러 한 걸 세 개를 넣었는데 그런데 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0달러 하던 거를 10개를 샀다. 그럼 10,000달러죠. 10,000달러를 넣고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 90일 후에 해지를 하고 가져 나왔어요. 그럼 보상받은 거 있겠죠. 그거를 거래소에 떡 가지고 나오니까 1,000달러 하던 게 500달러 했다. 손해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000달러 하던 걸 10개를 넣어가 10,000달러였는데 한 석 달 후에 그거 받고 그다음에 보상을 뭐 한 0.5개 받았다. 뭐 30일 동안 뭐 예를 들어 갖고 그러면은 어1 10.5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거래소에 떠보니까 2,000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만 불이었던 게 2만 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0.5개니까 아, 2만 1,000불이 되지요. 2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스테이킹, 아무런 권한도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놈들이 그거를 가져가서 지들이 따가무시, 소위 말해서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찾겠다는 거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놈들이 그놈들이라고 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조차, 그거를 경찰서에 뭐 소위 말해서 공권력까지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총도 쏠 수 있는 거고 뭐 뭐죠? 뭐 어, 테이저건도 쏠 수 있고 수갑도 채울 수 있고
뭐 신분증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수사를 한다.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그냥 개작살 나는 거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뭐 그 저기 결과가 나쁘다고 하면은 개작살 나는 건 우리도 개작살이 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만에 하나지만은 이게 사기 유사수신을 해가지고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은 현금이 아니고 이 정상적으로 원금이라는 것 자체를 아까 그 사람 그 뭐 경찰이든 고소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는 것과 달리 개수로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KOK로 스태킹한 사람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 거를 돌려줬을 때 개수로 나눠줬을 때 이게 원금이거든요. 원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금 아니었다라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었다라고 분명히 경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돌려받았을 때, 거래소에 갖다 팔면은, 뭐, 만 불 했는 사람은 한 10달러 받을런가 모르겠고, 10만 불 한 사람은 100달러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건을, 범죄 사건을 해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경찰들은 뭐 특진을 할 수도 있고 인사고과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피해자들은 100불, 10불, 뭐 1불 이렇게 받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나머지 비트이더 USDT는 누가 다 헤쳐먹고 나를 수 있냐? 누군가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 현금을 지고 원금을 돌려주는 거기는 이제는 법으로부터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특경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될 정도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비트이더 USDT가 자산인데 그 이득에 해당이 되는 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특경법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무기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기로 해가지고 결론이 났을 때 얼마를 살게 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경찰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눈곱의 때만큼도 안 될 정도로 적을 거다. 그리고 이미 이 범죄를 형성을 하는데 구성원으로 해당이 되는 공범자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원금 보호장이 된다라고 한 사람들 때문에 이 범죄 조직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소개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모든 피해를 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 5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소개한 사람은 특경법으로 그 사람은 사기죄로 잡아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지요. 우리는 오로지 비트이더 USDT를 찾겠다. 그거는 업무상 배임 외에는 뭐 전체가 다 이렇게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래소의 가격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 뭐 지금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서비스가 많아진다고 뭔가 이 가치가 올라가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갖고만은 안 돼요. 매수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할까 해요. 모두를 위해서 할,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정말 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욕만 얻어먹고, 욕을 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왜 써야 되냐. 제가 뭐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 현세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저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거든요. 저도 하나의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단체도 어쨌든 조만간에 그, 어, 단체 정리를 좀 반드시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 어, 50명이 될지 90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세운 기준으로 해서 뭐 그렇게 운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내용을 전달을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우리만 공유를 해야 될 내용은 우리만 공유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와서 뭔가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보겠다. 그것도 이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냥 딱 정리가 되는 대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은 그냥 운영이 되는 걸로. 누구 말 맞다나 제가 올린 영상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모 단체에서는 이걸로 제가 돈벌이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데, 뭐, 뭐 하나 안 하나 뭐 별반 차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고요. 우리만을 위해서, 어, 그리고, 힘껏 같이 하신 분들만을 위해서 뭐 제대로 싸움을 하는 거지, 뭐 모두를 위해서 할 필요가 제가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최소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또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별개로 아예 저기 독립적으로 뭐 지금도 독립적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 지금까지 뭐 2년 넘게 이렇게 오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이 싸움을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을 구별해서 가차 없이 정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저희 뭐 여기에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해서 어, 뭐 처리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저도 사실 악에 좀 많이 받쳐요. 요즘 와가지고는. 이거는 저의 일만이 아니었거든요. 피해자라고 하는 모두의 일이고, 그 피해자들 모두가 잘 알고서 대응을 했으면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지요. 다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서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뭐 정치권이든 뭐 법조계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세를 했으면은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런 와중에 정말 그 많은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리들이 오만 대 떠들라 놓는 바람에 그거를 뒤집기가 저는 또 한편은 좀 역부족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툴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저도 어, 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